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욕심 많은 시가와 남편 때문에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요. 행복하고 싶어서 했던 결혼인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털었으면 한결 편해질까 싶어 사연을 남겨보는 거니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병명은 심장질환이었는데 병원에서 1년 넘게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외가집은 상당한 부자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저를 아빠로부터 뺏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나 봐요. 아버지에게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괜히 딸내미 하나 키운다고 발목 잡히지 말라. 자기들한테 저를 주고 자유롭게 살라고 설득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급기야 외할머니는 저만 포기하면 원래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건물을 줄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까지 말하셨대요. 그러나 돈도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듣기로는 인물도 좋으시고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한 아버지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는데 전부 거절했답니다. 이유는 딸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까지 제게 사랑을 듬뿍 쏟으면 저를 키워주셨죠. 저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맡기는커녕 싫은 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냐오냐 키우시기만 한 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게 명확할 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돈하면서 컸어요. 덕분에 지금껏 살면서 엄마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다거나 예의를 모른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바르게 잘 자랐다는 칭찬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든든하게 저를 지켜온 아버지의 노력을 결국 외가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작년봄 예전에 아버지에게 저를 달라고 하시면서 준다던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제 명의로 넘기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받기에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맡으시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저는 여지까지도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둘이서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가서 술도 한 잔씩 할 만큼 늘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소개시켜줬을 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너무 깐깐하게 보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마음에 든다면 당신도 좋으시다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환영해 주셨죠. 거기다 결혼할 때 넉넉지 못한 시가와 남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 소유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아버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 그쪽 계통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충분하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와 친정집과의 거리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릴 만큼 가까워 저는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시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일단 시아버지는 평사원으로 일하시다 정년퇴직하셨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시다 보니 현재는 시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편보다 2살 많은 시누이도 한 명 있는데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형편이 기우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처음엔 저희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땐가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면서 한순간에 망해버리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지라 그 문제로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아예 못했는데 점점 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국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는 지경까지 와버렸던 겁니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바보같이 느껴져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떠안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들긴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제게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제 결정이 잘못되었을 줄은 전혀 눈치를 못 챘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건물을 받기 전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3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제 건물을 최종적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과 제 관계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사건의 처음 발단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냐는 시어머니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제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재산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보고 왜 그걸 혼자 관리하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건물에서 받는 월세는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께 이건 공동재산이 아니고 제가 상속받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저만의 재산이라고 몇 번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힘들다며 당신이 직접 설명을 해주라고 했죠. 그 후로 많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봐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라서 무시하자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동안 가만히 있던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제 건물 1층에 공실이 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누이가 저를 직접 찾아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결혼하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아는 분 밑에서 부동산 일을 배우고 있거든요. 바쁘다고 저녁에 찾아오라 했는데도 굳이 한참 일하는 시간에 찾아온 시누이는 자기 오랜 꿈이 빈티지풍의 고급 카페를 해보는 거였다며 자기한테 비어있는 곳을 세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월세도 충분히 깎아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완전히 무대뽀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니 1년이라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년 동안 공짜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도와달라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월세를 봐주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증금도 없이 1년 동안이나 공짜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거기다 평소 시누이의 행실을 잘하는 저로서는 1년 후부터 돈을 내겠다는 그 말조차도 믿음이 안 갔거든요.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혼 전 아버지가 제게 사주신 명품 가방들이 꽤 있었는데 신혼 때 신우가 제 가방들을 몇 번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정작 저는 명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흔쾌히 빌려줬죠. 그런데 제 가방을 망가뜨리고도 별로 미안한 기색 없이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두어 번 있어요. 제가 발견하고 따지니 가볍게 미안해요 한마디가 전부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안한 사람의 태도랍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이후로 저는 가방이던 화장품이던 신우가 아무리 빌려달라고 떼를 써도 안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전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하시라고. 괜히 뒤에서 제 이야기 흘리시는 건 좀 그렇다 바로 따져버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전화를 끊대요. 그 후로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뒷담화하는 건 멈춘 것 같아서 넘어가긴 했지만 신우에 대한 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가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며 무슨 버릇을 고쳐야겠다느니 전화로 막말을 시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을 붙들고 엄청나게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등신 같은 남편이 그 하소연에 넘어가서는 저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헛소리를 하길래 평소 시누이의 모습 모르냐고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고 도와주지 않겠냐 거기다 무슨 맡겨놓은 물건 달라는 듯한 태도 때문이라도 안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평소 시누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게으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박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눈 딱 감고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일단 한번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누이뿐만 아니라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트집 잡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거기다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시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잡일이라도 할 거 없냐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뒤이어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월급은 30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 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버지 아는 분 밑에서 일 배우면서 겨우 200 중반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신우에게 카페를 하게 해주면 분명히 다음에는 시아버지 일자리도 밀어붙일 게 뻔하잖아요.
거기다 제가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반응도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건데 어쩜 그리 당당한지. 며느리 돈은 뭐 당연히 시가해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식으로 열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그 후로 시모와 신우에게 아무런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원체 칼같이 거절해서 그렇겠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남편은 어지간히도 볶았나 보더라고요. 급기야 하루는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는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건물 하나 있는 걸로 뭘 그렇게 유세를 떠냐고요.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까 속에서 부하가 막 치밀어 올라. 해주던 안 해주던 그건 전적으로 내 마음 아니냐 소리를 쳤죠.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네 가족들이랑 연 끊는다고 했더니 화가 난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상욕을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시가로 간 모양인데 저는 전화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시가랑 연 끊으려면 저희 친정아버지와도 연 끊으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결혼하고도 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친정아버지에게 반찬도 해다 드리고 여러모로 챙겨드렸거든요. 비록 아버지 아는 분 사무실에서 일하기는 하나 막상 얼굴 볼 일이 자주 없어서 퇴근하면 종종 찾아가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같이 가자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요. 어떤 형태든 사위 노릇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남편 역시 나서서 저희 아버지를 챙겨드리려고 딱히 노력한 부분도 없고요. 아직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지내왔는데 저더러 친정아버지와 연을 끊으라니요. 도대체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떤 가스라이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로 이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한 번만이라도 카페를 차려달라느니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인 부분으로 나한테 압박이 들어오면 정말로 시가에는 발길도 안 하겠다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당신 하나만큼은 내가 데리고 살아줄 수는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당신 가족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면 그냥 당신네 가족품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보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남편이 술주정하고 집 나간 순간부터 계속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는 불이 나게 달려서였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보고 잘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더러워서 나간다며 아버지 앞에서 막말을 내뱉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시집 잘못 간 바보 같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저런 못 볼 꼴을 보게 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저와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남편 짐을 현관에다 쌓아두고 비밀번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을 진행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호기롭게 나갈 때는 언제고 제게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제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자기 지분을 요구했더라고요. 저희 쪽 변호사님이 어이가 없었는지 얼마나 사구려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이런 씨알도 안 먹힐 소송을 진행하냐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함께 산 세월도 길지 않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소송은 빨리 끝났어요. 물론 일방적인 제 승리로 말이죠.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바리바리 연락이 오는데 아무 소용없었죠. 이미 집은 내놓은 상태고 남편 짐은 근처에다 버려버렸으니까요. 그 뒤로 한 달 넘게 전화로 귀찮게 하길래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평생 혼자 지내신 아버지에게 좋은 친구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좋은 걸 숨기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니 저까지 행복해지는 느낌이네요.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라도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온전한 가정을 꾸리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집 팔리는 대로 저는 따로 나가 살 계획이에요. 지나간 건 잊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안녕히 계세요.